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데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도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 원숭이 도창 지역사회 전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을 위한 진료소를 가동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민간 기업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뉴욕시가 사실상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데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와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1973년 로데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싼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 법률 심판에서 6대3 이견으로 합헌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반세기 전인 1973년 1월 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 합법화 길을 열었습니다.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 내 낙태 허용 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가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우세주에서는 낙태금지 요구가 커졌습니다. 미시시피의 낙태금지법은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오늘 대법원은 합헌 판결을 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미국이 50개의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시 중절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는 이미 주 법무장관이 대법원 판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임시 중절 제한 조치를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의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고 규탄하고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40년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많은 뉴욕 주민들이 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기 수요가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주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박준환 기자입니다. 노동통계국이 공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미 전역 대도시 지역의 5월 유틸리티 비용은 2021년 5월 대비 22.9% 늘어났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의 13%, 가스요금 상승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요금 부담은 전기료 연체 가구수와 연체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15일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콘 에디슨 연체 규모는 거의 50만 계정에 달합니다. 전체 350만 계정으로 추산되는 콘 에디슨 고객 중 12.9%에 달하는 45만 199 계정의 요금이 60일 이상 연체된 상태입니다. 연체 계정 중 38만 5천 계정이 주거용 고객으로 이들 중 14만 1천 계정은 한 달 내 전기가 끊길 수 있는 최종 해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만 4,800 계정이 상업용 고객으로 절반이 넘는 3만 6,200 계정이 최종 해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요금 부담은 전기 수요가 높아지는 올 여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초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올여름 전기요금이 지난해 여름보다 12%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콘 에디슨 측은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 비용의 증가와 PSC가 정한 배송료의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뉴욕주가 저소득을 위해 총 5억 6,7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 32만 7천 가구의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뉴욕 주민을 위한 전기료 할인 프로그램 등록자로 오는 8월 1일까지 연체된 금액이 탕감됩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연방정부가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철 스모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어제 고유가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소집한 정의업계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백악관이 스모그 규제 완화 문제를 환경보호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스모그를 막기 위해 정유업계가 부탄과 같은 저비용 성분을 피하도록 하는 여름철 휘발유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레놈 장관은 미국산 원유나 정제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업계는 석유 제품 수출 금지를 채택하지 않도록 희망하며 회의를 시작했고 그레놈 장관은 단기 해결책으로 이 방안을 논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전날만 해도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유업계를 압박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단들이 테이블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수출 금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40년간 금지했던 원유 수출을 허용했고 2020년에는 원유와 정제유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휘발유와 디젤을 포함해 하루 600만 배럴의 정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업계의 막대한 이득을 비난하며 생산량 증대를 촉구하는 와중에 이뤄졌지만 똑부러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로이터는 양측이 장기해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지만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고 AP통신은 양측이 중대한 돌파구를 만들진 못했다는 정유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도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미국 대형은행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의 34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올해 테스트는 실업률이 10% 올라가고 국내 총생산이 3.5% 감소하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주택 가격이 28.5%, 주가가 55% 각각 폭락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대형은행들은 모두 합쳐 6,120억 달러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최소 자본 요건의 2배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연준은 평가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34개 대형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9.7%로 최소 기준치인 4.5%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테스트 결과인 10.6%에서 소폭 내려간 것이지만 작년 테스트는 올해보다 덜한 침체 상황을 가져간 데다 평가 대상 은행도 23곳이었다고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통과에 따라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초과 자본금의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연준이 글로벌 위기 직후인 2009년 도입한 것으로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을 가정해 금융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을 2%로 복귀시켜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완전고용이 유지되는 기간을 지속시킬 수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향돼 2% 수준으로 복귀하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변화의 속도는 새 증거와 경제 전망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없으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만들 때는 경제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고용시장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리 조정은 여러 채널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재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인 실업률이 높아질 리스크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여전히 경제 연착륙 방안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와 음식 가격, 공급망 문제로 점점 더 도전적으로 돼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과 관련해 올 전반기는 좀 이례적이었는데 후반기의 성장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 원숭이 두창 지역사회 전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을 위한 진료소를 가동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미국에서도 원숭이 두창 지역사회 내 전파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의 아감라오 박사는 지역 전파 사례는 주로 남성과 성적 접촉을 한 남성에게서 나오고 있지만 여성 역시 감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도 세계적으로 침구나 수건을 함께 쓰는 가족 구성원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보고됐다며 감염이 번지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밀접 접촉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미국 내 확진자는 142명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감염자에게서 보이는 병변은 전형적인 원숭이 두창 병변보다는 크기가 작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CDC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 환자는 덴마크 바이오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천연두 백신인 지네오스를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백신은 유럽에선 천연두 백신으로 허가됐지만 미국은 2019년 원숭이 두창에도 쓸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등 원숭이 두창 노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네오스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임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긴급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과 6주 전에 영국에서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없었던 가족 중 3명이 원숭이 두창에 걸렸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48개국에서 3,2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명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원숭이 두창 전염을 막기 위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많은 국가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 등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WHO와 정보 공유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민간 기업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뉴욕시가 사실상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뉴스데이는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한 번도 사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집행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도 뉴욕시는 민간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이행 여부를 조사하거나 이를 어긴 업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장 대변인인 파비앵 레비는 민간 부문의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강제 집행 대신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체 뉴요커의 87%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임기 만료 직전인 작년 12월 모두 18만 4천 개에 이르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고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명령에 순응할 경우 기존 직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도 의무화 명령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시행 초기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 3,0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은 31%에 그쳤습니다. 올해 취임한 애덤스 시장은 사기업의 백신 의무화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중단시켰고 단 한 곳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뉴스데이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애덤스 시장은 공공근로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은 엄정하게 집행해 경찰과 학교, 위생당국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다수 해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열차 내 숨겨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MTA는 지난 21일부터 뉴욕시 전철 열차 65대에 승객들이 확인할 수 없는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열차 및 노선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MTA 측은 해당 카메라들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중앙 서버에는 연결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24시간 내내 모니터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장 기한이 다 될 경우 기존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촬영하는 시스템이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경찰이 증거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입니다. MTA는 시범 운영을 통해 활용성을 지켜본 뒤 추후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하고 열차 내 범죄 행각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는 사인을 붙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TA의 열차 내 카메라 설치 계획은 지난 4월 12일 뉴욕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브루클린 선셋파크 전철역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후 전철 내 감시 카메라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나왔습니다. 현재 MTA는 시전역 472개 역에 10,000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역에 최소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철 내 범죄와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면서 승객 불만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통부는 4월 항공 서비스와 관련해 5,079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으며 이는 2019년 4월 1,205건과 비교해 거의 5배에 이른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접수된 불만 가운데 32%는 환불 문제였고 31%는 연착, 나머지는 기타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가뜩이나 조종사 등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다 거리두기 완화로 그간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되살아나는 보복여행이 겹치면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4월 주요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정시 도착률은 76%로 3월의 77.2%나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월의 79.8%보다 낮았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4월 56만 6,893회 항공기를 띄웠으나 이는 2019년 같은 달의 87%에 불과했습니다. 4월 항공기 정시 도착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델타항공으로 81.9%였고 유나이티드 항공 80.9%, 하와이 항공 80.8%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트블루 항공은 53.3%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해외 주재 외교관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전 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에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2016년 쿠바 수도 아바나 주미대사관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6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두통, 시력장애, 어지럼증, 인지장애 등을 동반하는 신경계 질환인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이 동부해안 11개 주와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파트너십을 맺고 풍력 발전을 확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수단을 확장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특수선박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 주정부의 휘발유세 일시 면제를 촉구했지만 뉴저지주 정부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갤런당 43센트에 달하는 뉴저지 휘발유세 부과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휘발유세는 뉴저지에 있는 도로 건설이나 수리 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역할을 하는 만큼 휘발유세 부과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22일 자정께 뉴저지 엣지워러 시티플레이스 쇼핑몰 인근에서 브롱스에 사는 유명 래퍼 릴티제이가 수차례 총격을 당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친구인 앙투안 보이드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총격 용의자는 뉴욕시에서 체포됐으며 무장 강도를 시도하다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에게는 3건의 1급 살인미수 혐의, 2급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